자, 그러면 10-2 빠르게 진행하고 지도 한번 구경해보고 빨리 퇴근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실행이에요. 이전에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던 실행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풀면 이게 마지막 사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운데다 두고 다른 개념들을 한 번 더 한 소끔 끓여보려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데이터 흐름과 코드 흐름 얘기 다시 한번 구경을 할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아까 전에 그 10-1에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렇게 코드 모듈, 데이터 모듈 두 개를 따로 해가지고 그 코드 모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수 정의 3개로 전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나눠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각각 get data, process, print data 3개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채우는 걸 목표로 드렸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안에 자유롭게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그 다음에 가져온 다음에 나중에 써먹어야 될 거잖아요. 데이터 모듈에 미리 키핑을 해두는 그런 할당문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미리 준비해 놨던, 그래서 어떤 것들은 사용자 손에서 우리 프로그램 안으로 전달된, 그래서 인풋 호출식 계산 결과 값이 쓰일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이제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예 프로그래머 본인이 리터럴을 적어서 항상 동일한 값을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쓸 수 있게끔 준비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미리 준비해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밖에서 이번에 입력받은 데이터를 조합해서 얘 같은 경우는 로그인 기능을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그래서 저 사람 지금 문 열고 들어와도 되는 거냐 아니냐에 해당하는 true 또는 false 값을 is login successful에 성공적으로 담는 그런 복잡한 덧셈식 등등이 들어가 있는 할당문을 지금 적어둔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결과가 어떻게 떴었냐에 따라서 저 사람한테 서로 다른 로그인 성공 메시지, 실패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얘 실행하면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싫은데 몰라 하면은 누구세요? 라고 우리한테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 봤던 요 함수 정의 3개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순서대로 계산하는 게 이 프로그램 전체의 코드 실행 흐름이다 를 의미하는 run, 이 프로그램 몸통에 해당하는 함수 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run 한 번 더 호출하고 지금 master 2, 그다음에 이번 let me in 하시면 로그인에 성공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두 개의 모듈, 그 다음에 세 덩어리의 함수 정의를 써서 그 막 스코프니 뭐니 로컬 이름 사전이니 글로벌 문이니 복잡한 거 전혀 신경 안 쓰고도 여러분이 코드 전체 프로그램을 나눠 가지고 구사를 해보는 게 가능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 내용 없으니까 뭐 직관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요게 지금 슬라이드에도 지금 스크린샷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한 번 더 구경해 볼게요. 자, 그래서 코드 방금 전에 구경해 봤고 방금 전 본 코드 중에 일부분을 오려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코드 실행 흐름은 코드 모듈에 있는 각각의 문장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쭉 실행한다. 달리 말하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다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에 대비되는 데이터 흐름은 지금 데이터 모듈이 뒤에 숨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py 파일이 우리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뒤에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코드 모듈 바깥에는 이제 모니터 밖에 키보드 앞에 사용자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 모듈에 세이브하는 흐름이 중간에 한번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 모듈에 담겨 있는 값들을 들고 와서 새로운 값을 계산해서 다시 한번 세이브하는 흐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담겨 있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 사용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출력한다라든가 등등 다시 한번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등등과 같이 이런 느낌으로 코드 실행 흐름을 세로 방향으로 끊는다라면 거기에 어서거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직으로 여러분이 왼쪽 오른쪽 안쪽 바깥쪽 같은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 화살표를 그려보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자 방금 전 봤던 건 색깔 같은 건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자 봐봐요.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일단은 우리 프로그램은 결국 여러분이 파이썬 프로그램 만든다라면 엔터 쳐가면서 문장들을 적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문장들을 순차에 몸을 맡긴 채로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실행하는 게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비되는 데이터 흐름은 일단 중간중간에 발생한다.
그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 바깥쪽에서 안쪽과 같은 느낌으로 가로로 우리가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는 한데 그런 데이터를 담는다 내지는 담겨있는 데이터를 꺼내온다와 같은 것 역시나 결국은 우리가 적어놓은 할당문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수식이죠. 등등과 같은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수행되기 때문에 그 둘의 흐름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다루는 것 역시나 가능할 거예요.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코드 흐름을 기본 베이스로 놔두고 데이터 흐름이 중간중간에 왼쪽 오른쪽 어떻게 흘러가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별표 쳐져 있긴 한데 어차피 우리 기말고사 안 보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잘게 쪼개 갖고 보면 그 중간중간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이 숨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뭘 한 거냐? 지금 맨 왼쪽 거는 그 get 데이터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 2개짜리를 지금 4개의 작업의 순차 흐름으로 구성을 해둔 겁니다. 인풋 호출식과 관련한 거, 할당문과 관련한 거 등등.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이제 프로세스 함수 정의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똑같고 비번도 똑같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 건 지금 프린트 데이터, 지금 if문 적혀 있으니까 그게 지금 반영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중간중간 데이터를 받는 거, 데이터를 내보내는 거와 같은 작업이 숨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일렬로 세워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문장 단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잘하게 작업들을 나눠가지고 보면, 달리 말하면 그 문장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본다라면 코드 실행 흐름 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 하더라도 아까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가져가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 실행 흐름을 놓고 데이터 흐름을 바라볼 때는 기본적인 어프로치가 그 문장 하나하나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거기에 인풋 호출식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짜잘한 이름 같은 게 그냥 적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넘버 6글자 적혀 있다 하더라도 걔는 엄밀히 말하면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이런 여러 작업들, 코드 덩어리, 작은 조각들을 세트로 엮으면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면 우리가 방금 전에 구경해 봤었던 함수 덩어리 3개로 축약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프로그램은 get 데이터 한 방 돌리고 프로세스 한 번 돌리고 프린트 데이터 한 번 돌리면 끝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우리가 한 덩어리로 얘기를 하는 것도 현재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작업들은 우리가 인터랙티브에서 run 괄호열고 닫고 엔터 쳐서 저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한 번 계산을 스타트함으로써 유발할 수 있는 거다라고 지금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은 이런 상황이에요. 달리 말하면 어떤 문장을 확대해서 보면 데이터 흐름이 보인다. 그 다음에 어떤 문장들의 실행을 그 함수 개념이 적용됨으로써 어떤 함수 호출식의 계산 하나로 축약을 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와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방금 봤던 그림 뭐 녹색이니 파란색이니 그런 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했다.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이미 끝나긴 했지만 시험 공부 열심히 했을 거잖아요. 우리 중에 몇몇 친구들은 우리 수업 기출이 막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파이썬 그 수업 자료 그다음에 .pdf 파일 그 문제지들 잔뜩 있었으니까 시험 대비를 한다고 우리 수업에서 시험에서 출제됐었던 그런 모든 코드들 문장들을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외워가지고 우리 지지난주에 봤었던 2교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친구도 분명 존재했을 거고 그런 친구들은 아마도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아, 왜 하필 지금 이런 새로운 문제를 내는 거야? 그 마지막 7번 문제 있잖아요. 개거품을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 잘못은 아닌데 컴퓨터 동네는 그게 되게 일상화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관점을 조금 더 생각해서 내 단순히 지금 적혀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짧게 적어놓은 한 줄 한 줄이 엄청 많은 문장들에 대한 실행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프린트라든가 인풋이라든가 그 함수 정의 내용을 엄청나게 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헬로월드 출력하던 2주차 당시에는 그거 1도 신경 쓰지 않고 기분 좋았다 이거예요. 노래가사 출력하고 학교종 노래 출력했잖아요. 기분 좋았다 이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프린트 호출식의 내용, 무슨 문장이 들어있나 같은 것들을 굳이 확대해서 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만의 게임을 만든다든가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작은 수식 하나, 작은 문장 한 줄을 확대해서 그 안에 무슨 작업들을 순서대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냐와 같은 것들을 추가로 고민을 해야 내 게임을 내 목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지금 현재 오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는다든가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if문이라는 걸 몰라서, while문이라는 걸 몰라서 코드를 못 짜는 사람은 이제 없을 거예요. 그 데이터 영역, 코드 영역 중에 코드 영역과 관련한 건 사실상 여러분이 100년 동안 써먹을 스킬을 이번에 다 배웠다라 말할 수 있어요. 진짜로 순차분기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GPT라든가 다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는 컴퓨터를 여러 대 가져오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 프로그램을 못 만든다.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의 조합으로 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면 여러분은 아마도 98% 이상의 확률로 데이터 쪽에 대한 준비가 지금 미흡하다라고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값을 담아놨어야 지금 꺼내갖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지금 당장 계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그 값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그 타이밍에 적절한 이름에 미리 담아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사위 굴린 거든 사용자 입력이든 등등, 그 값을 내가 다룰 수 있는 타이밍에 적절한 이름 사전에 적절한 이름을 써서 할당문이라든가 실행해서 키핑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모듈에 담아둔다라든가 아무튼 데이터 흐름을 적절히 미리 발생을 시켜놔야 지금 그 값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가면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현재 내가 목표로 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식을 적을 수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등등과 같은 느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할 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컴퓨터 동네 여러분 다양한 예시 코드 구경해보고 오늘도 막 7개 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걔네들을 뚝뚝 잘라가지고 외우는 거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동네는 그런 식으로 운영돼 있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모든 내용들이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거나 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랑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코드 실행 흐름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경을 하는 것이고, 그 코드들 덩어리들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면 중간중간 데이터 흐름 오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또 한번 중요하게 정리했던 함수 개념은 엄청 커다란 코드 덩어리 하나를 한번 실행하는 거를 짤막한 함수 출시기 형태로 축약해서 적을 수 있게 해준다. 와 같은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응축돼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보기도 해야 되고 등등. 그래서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 내지는 현재 목표라든가 등등을 납득을 하려면 내 코드를 다양한 배율로 가까이 봤다가 흐린 눈으로 멀리서 봤다가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배율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도를 지금 시점에 한 번 더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실행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장이 정밀하게 어떻게 실행되냐를 살짝 짚어보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둘을 납득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코드를 확대해서 본다, 축소해서 바라본다에 대한 그 중간 기준점이 문장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무리 없이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엔터 쳐가면서 줄 단위로 우리가 문장들을 예쁘게 적어놨어요. 이 문장을 확대해서 보거나 아니면 이 문장이 언제 실행되는 거지? 누구 함수정의 내용물이지?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축소해서 바라볼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10주차 두 번째 시간까지 직접 적어본 문장들 나열하면 이 정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튀어나왔던 글로벌문, 여기는 DL문, 델문, 딜리트문 정도로 부를 수 있는 친구는 8주차 수업 자료에 있어요. 그 다음에 패스문도 비슷한 느낌으로 있고, 리턴문, 포문, if문, 함수정의, while문, 임포트문, 할당문, 우리 등장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 정도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쵸? 여기서 사실은 우리 형식에도 이제 숫자 형식과 시퀀스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불 형식, 인트 형식, 플롯 형식은 한 통속이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요 문장들도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눠서 구분해서 바라보는 게 가능합니다. 간단한 문장이랑 복합적인 문장의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간단한 문장 simple statement, 그 다음에 복합적인 문장은 영어로 compound statement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방금 전 나열되어 있는 친구들을 분류를 딱 하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장에는 while문, if문, 함수정의 for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다른 친구들은 간단한 문장의 일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이 구분 기준이 뭔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복합적인 문장들의 공통점은 첫 줄 적고 콜론 찍고 엔터키 친 다음에 다른 문장들을 내용물로 갖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이제 간단한 문장들은 마지막 엔터 치면 끝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임포트문, 할당문 이런 거 적혀 있는데 지금 수식문이라는 친구가 몰래 지금 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식문이라는 단어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수식문 굵은 글씨로 표현하긴 했는데 이 친구는 우리 봐봐요. 우리 맨 처음에 2주차 시점에 현장학습 여러분 초등학생 초딩 나눗셈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거 기억납니까? 그때 3 엔터 쳐보고 5 엔터 쳐보고 이상한 짓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수업에서 진짜 처음으로 실행했던 거는 사실은 그냥 3 치고 엔터 친 거였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인터랙티브에서 파란색으로 3이라고 반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 3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계산하면 인트값 3 나오는 수식이라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친구는 리터럴이라고 우리가 좀 더 고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수식을 적고 마지막에 엔터키를 치면 이제는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실행하는 도중에 수식 3을 계산하는 문장, 수식문이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진짜 처음으로 적어본 문장은 사실은 지금 처음으로 그 이름을 소개하는 수식문이었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식문입니다. 영어로는 expression statement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수식이랑 문장을 합성해 놓은 단어고, 일단은 간단한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냥 수식 적고 엔터키 치면 수식문이 완성돼요. 심지어 얘는 는 같은 기호도 필요 없고 if라든가 그런 황금색 키워드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수식 적고 엔터 치면 문장이 완성되고 그걸 수식문이라 부르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다 키워드를 요구한다라든가 가운데에 는을 적는다라든가 추가적인 문법적 기호들 내지는 키워드들을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친구들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장이라고도 어쩌면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모든 문장들이 디테일로 수식을 받는 건 아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위턴문은 수식을 안 적어도 될 때도 있어요. 안 적어도 뭐 위턴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수식을 적을 수 없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써본 것들 중에서는 패스문이라는 친구가 유일한 거다라고 아직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자, 뭔가 되게 가소로워 보이는 그 3하고 엔터키 친 친구도 어엿한 파이썬 문장이고, 의외로 우리도 꽤나 자주 이 수식문이라는 걸 적어봤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생각해 보세요. 학 출력하는 거 0.5초 쉬는 거, 교 출력하는 거 0.5초 쉬는 거를 while문 내용물로 밀어 넣었었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인포트 타임 엔터랑 템포는 2 엔터와 같은 인포트문 하나, 그다음에 할당문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은 사실은 인포트문 하나, 할당문 하나, while문 한 개 빼면 전부 다 수식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프린트 호출식 적고 엔터키 친 거, 타임점 슬립 호출식 적고 엔터키 친 겁니다. 걔네들은 전부 다 수식문이었던 거예요. 그죠? 걔네들 리턴문 아니고 for문 아니고 뭐 while문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무슨 문장이었냐? 걔네들 일단 문장이랍시고 지금 주입식 교육 당했는데 걔네에 대한 명칭이 중간고사 본 이후 시점에나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의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학교종 버전만 봐도 수식문이 몇 배는 더 많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예를 들면 나비야라든가 비행기라든가를 1절을 전부 다 완창을 한다라면 수식문의 비율은 폭발적으로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수식문도 문장의 일종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실행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줄 겁니다. 수식문의 실행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흐름을 가져가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수식문을 실행을 한다라면 일단 거기 적혀있는 수식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살짝 특별한 규칙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이 수식문의 실행을 우리가 인터랙티브에서 수식 적고 마지막에 엔터키를 쳐서 발동을 한 경우에는 그 계산 결과값이 뭐였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 여긴 지금 인터랙티브잖아요. 꺽쇠 3개짜리잖아요. 여기다가 3하고 엔터 치면 우리한테 3이라고 응답을 해줘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py 파일에다가 3 적고 엔터키 친 다음에 저장하고 만약에 여기서 F5를 누르면 분명히 수식문 3 엔터를 실행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아요. 수식문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게 어디에 적혀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물리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물리적으로 어느 모드에서 이 문장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마지막 동작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수식문을 적고 엔터키 치면 그게 뭐 덧셈식 있을 수도 있고 등등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학습할 때 파란색으로 이렇게 반사하는 걸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수식문을 인터랙티브에서 적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넘버는 3하고 엔터 치면 이거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기억납니까? 그렇죠?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았어요. 이건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 질문하면 간단한 거예요. 얘는 지금 수식문이 아닙니다. 할당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식문과 동등한 느낌으로는 마지막에 3 담겨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if 3 한 다음에 패스한다 칩시다. 얘는 if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적혀있는 수식 계산하는 동안 뭔가를 프린트한다라든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저 리터럴 3을 한번 무조건 계산을 하게 되겠지만 그 계산 결과값을 보여준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 if문은 수식문이 아니니까요. 여기가 인터랙티브라 하더라도 그렇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dir 괄호를 닫고 엔터 칠 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저 dir 호출식하고 엔터키 친 수식문을 인터랙티브에서 적었기 때문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 10-1 예시들도 여기서 막 dir, vars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얘를 그냥 맨 땅에 적고 F5 누르면 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py 파일에서 이 짓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출력해줘와 같이 프린트 호출식으로 그때그때 따박따박 쌓아서 둘러싸서 구성을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 그 계산 결과값이 뭐였는지를 우리 눈에 보여주는데 이때 보통은 수식으로서 적으면 계산할 때 그 값이 나올 만한 글자들을 보여주도록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면 봐봐요. 지금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요걸 그대로 우리가 수식으로 적으면 유효한 파이썬 수식으로 적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names 한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names의 0번째 하면은 저거 나오고 등등과 같이 계산 결과값을 우리 눈에 파란색으로 전달해 주는데 파란색 색칠해 주는 건 아이들이 해주는 거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 눈에 전달할 때 마치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내 파이썬 코드에 수식으로써 적으면 방금 전 계산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가 그럭저럭 그 형식 그 값이 튀어나올 만한 느낌이 되게끔 예쁘게 출력을 해준다는 겁니다. 얘가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냐? 예를 들면 이거 봐봐요. name은 마스터 2 한다 칩시다. 여기서 name하고 엔터 치면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요. 마스터 2 4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줍니다. 얘는 뭐랑 차이가 있냐? 요 프린트 네임 엔터 치면 얘는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얘는 말 그대로 네임 계산 결과값에 해당하는 str 형식 값 그 글자들을 우리 눈에 전달해 줘와 같은 명확한 표현이잖아요. 프린트 호출식이 그 짓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따옴표로 우리한테 찍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얘는 우리한테 리터럴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정한 글자들을 출력해 줍니다. 그게 헬로 월드일 수도 있고 등등인 거예요. 근데 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건 str 형식 값이고 마스터 이 4글자짜리입니다를
의미하는 표현을 우리한테 지금 리턴해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턴해준다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준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이 수식문을 인터랙티브에 적어놓고 실행을 유발을 했을 때요. 그래서 그런 차이 제외하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긴 해요. 아무튼 간에 저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 STR 형식에 대해서만 살짝 결과가 다르다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수식문은 언제 적냐? 우리 그 2주차 시절처럼 프로그래밍 아예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파이썬 맨 처음 배울 때 이 동네는 더하기 곱하기 예를 들면 3 나누기 5 하면 0.6이 나옵니다. 이런 거 발견할 때 간단한 수식 계산을 시켜보는 용도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인터랙티브에서 아마 보통 수행을 할 테니까 이 친구는 즉각적으로 방금 전 거 계산했더니 3이랑 5랑 더해서 8 나왔어요와 같은 식으로 DIR에서 이름 사전에 이름 목록 지금 이런 거 들어있어요. 즉발적으로 우리한테 말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굳이 프린트 호출식으로 묶지 않아도 계산 결과값을 즉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 호출하면 뭐가 튀어나오나 확인하고 싶을 때 인터랙티브에서 수식문을 적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함수 호출식을 한번 계산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키 쳐서 수식문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게 프린트 호출식일 수도 있고 타임점 슬립 호출식일 수도 있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수식문은 그런 용도로 쓰는 친구고, 그래서 단순히 계산만 하고 싶을 때 수식문을 적는다. 여기서 계산만 하고 싶다라는 건, 자 봐봐요. 수식 계산하면 무조건 결과값이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계산 결과값을 다른 용도로 어딘가에 사용한다라든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봐봐요. 우리가 인풋 괄호 열고 안녕 하면 이거 지금 인터랙티브에서 인풋 호출식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면 이러면 우리한테 그래 두 글자짜리입니다. 요 인풋 호출식 계산 결과값은 그래 두 글자짜리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나 저 두 글자짜리는 이제는 못 써요. 그냥 우리 눈에 보여주고 거기서 끝입니다. 3이랑 5랑 더한 결과 8입니다. 요 8이라는 인트 형식 값은 요 다음 문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계산하고 그 결과값을 눈으로 한 번씩 확인하고 넘겨버리는 용도로 여러분이 수식문을 인터랙티브에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헬로 5글자 나오죠. 얘도 비슷한 느낌이요. 요 프린트 호출식도 수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얘도 계산 결과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계산 결과값을 우리가 따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함수 호출식만 적고 그렇게 끝을 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용도로 수식문을 함수 호출식 하나만 담고 엔터키 치는 용도로 적게 된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우리가 가져간다면 이걸 지금 10주차에 굳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유는, 처음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이 수식문이랑 다른 간단한 문장들을 우리가 이제 대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애들 중에 할당문이랑 리턴문 같은 경우 얘네 둘 다 아무튼 는 오른쪽에 리턴 오른쪽에 수식을 하나를 적잖아요. 얘네들은 실행하는 동안 일단 그 수식을 계산을 합니다. 수식문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 계산 결과값을 갖고 추가적인 뭔가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그 결과값을 어딘가에다가 담는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할당문 같은 경우 는 오른쪽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는 왼쪽에 적어둔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가능한 바로 그 자리에다 담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 사전에 넘버 오른쪽에 담는다라든가 어떤 리스트에 어떤 번째 칸에다가 담는다라든가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남의 이름 사전을 건드린다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할당문은 그런 목적으로 이걸 계산 이번에 한번 싹 하고 결과값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값을 나중에 쓸 수 있게 세이브를 하는 것까지가 할당문의 실행인 거예요. 세이브할 필요가 있다. 할당문을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과제 넘버1, 과제 넘버2 코드, 과제 넘버2는 사실은 할당문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하나도 안 적어도 되는 그런 대결 조건을 가진 친구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과제 넘버1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 꽤나 많은 할당문들을 여러분이 그 순서대로 적어 놨어야지만 데이터 흐름을 성공적으로 이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게 눈에 다시 한번 들어올 거예요. 걔네들을 하나라도 수식문으로 바꿔 적는다라든가 하면 중간에 흐름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담아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일반적인 수식문이 아닌 는을 곁들인 할당문을 적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위턴문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떤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으로서 정하는 셈이 돼요. 그 애도 출식 중첨된 거 그 7주차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여기도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얘는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이야기고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한다라는 실행 흐름 측면에서의 효과도 위턴문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차이점들의 공통점을 짚으면 할당문, 뭔가 추가적인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할당문에 비하면 수식문은 똑같이 수식을 계산해요.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인터랙티브에서 실행했다라면은 그걸 사용자 눈에 한번 보여주고 버려요. 위턴문은 누군가한테 던져주는 친구입니다. 수식 계산한 결과값을. 그에 비하면 수식문은 수식 계산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걸 다른 사람한테 함수 출식 자리에다 던져준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친구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당문이랑 위턴문은 둘 다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그리고 아마도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적어야만 하는 문장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입부 그림에서 봤던 가로 화살표를 그리는 거를 목표로 적을 수 있는 문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호출식 적어가면서 써왔던 함수들도 그 함수정의 내용물을 확대해서 보면 뭔가 할당문 내지는 위턴문이 반드시 들어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풋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고른 글자들 str 형식 값을 리턴하기 위한 위턴문을 마지막에 실행할 거라는 겁니다. 프린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수로 밀어 넣은 뭔가들을 그 인터랙티브의 적절한 자리에 파란색으로 출력을 한다. 인터랙티브의 적절한 자리에 우리 대신 담아주기 위한 할당문이 어딘가에 들어있을 거다라고 여러분이 추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대충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게 되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이 들면 정상이고, 진짜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4차는 아니고 3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보화 시대에는 간단한 걸 우리 대신 해줄 수 있는 기계를 앞에다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대한 목표를 그 친구가 알아먹을 수 있는 간단한 뭔가들 엔터 쳐서 그것들을 조합으로 풀어가지고 걔한테 한 번 딱 정상적으로 얘기해주면 그 뒤부터는 나는 앉아서 돈이 복사가 되는 광경을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정리가 끝났고, 자, 사실은 우리 순차 분기 반복에서 순차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순차는 사실은 비밀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 있냐? 이 문장의 실행이 다 끝나야지만 다음 문장 실행을 시작한다라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뭐 비밀 같지도 않지만 이게 당연히 그래야지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의외로 엄청난 족쇄로 지금 작용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의 한계가 이 순차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픽 카드를 좋은 거를 낀다느니 뭐 멀티코어를 한다느니 그런 식으로 이제 자본의 힘을 빌어서 이걸 우회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 3학년 이후에 구경하시기로 하고, 자, .py 파일에 적어둔 각각의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동시에 실행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위에 거가 끝나야지만 아래 거가 실행됩니다. 근데 위에서 계산해둔 중요한 값을 아래에서 써야 된다라면 여러분은 그걸 지금 여기서 땅바닥에 버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실행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적절한 자리에다가 잘 담아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할당문을 수식문 대신에 적절한 자리에 적어가면서 여러분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파이썬 함수 정의 내용물을 작성을 하시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위턴문도 이제 나는 데이터 다루기 같은 거 다 끝났어. 이제 남은 거 이 값을 어디다 써먹을지는 이제 저 사람한테 맡겨야겠어. 와 같은 식으로 마지막 턴 종료를 하는 그런 느낌의 마지막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문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에 대비되는 첫 번째 데이터 흐름이 이제 인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요 컴퓨터 동네, 프로그래밍 동네, 소프트웨어 동네가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여러분이 지금 적성을 잘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 순차의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동작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애초에 엔터를 덜 치면 됩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엔간한 작업들을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게끔 까득까득 우겨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 예시들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할당문 적고 할당문 적혀있는 조합이라든가 할당문 적고 프린트 호출식 적혀있는 조합이라든가 아까 전도 비슷하죠? 리절트는 3 더하기 5 엔터, 리턴 리절트 엔터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돼 있는 걸 그냥 return 3 더하기 5 엔터 하나로 축약을 해버리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중간에 result라는 새로운 이름을 이름 사전에 등재하고 자시구와 같은 작업을 한 번을 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걔는 이제 직관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이 문장을 축약해서 적을 수만 있다라면 이름 사전 건드리는 횟수 아니면 어떤 수식을 계산하는 총 횟수 같은 것들을 유의미하게 줄이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문장 하나로 더 많은 일을 유발할 수 있게끔 이전보다 더 복잡한 수식을 적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더하기 빼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뭔가 복잡한 포뮬러 같은 거 생각해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케플러 3법칙이라든가 그런 거 여러분 적용하면 중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강렬하게 모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보물찾기 게임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잘 이렇게 연립방 정식을 정리하면 깔끔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00% 확률로 10번 안에 맞출 수 있는 솔브를 작성한다든가 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식을 이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다양한 연산자들을 섞어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식을 여러분이 적을 수 있다라면 이게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은 문장 여러 개 적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데이터 흐름을 성공적으로 잊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신경 써서 엔터 쳐가면서 코드를 작성을 하는 버릇을 한번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실행과 관련한 순차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한 마지막 얘기까지 하면 이제 7번째 얘기를 끝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함수 개념 그다음에 연산자 곱하기 같은 거 등등 그다음에 우리 보라색 이름들 쓰면 무조건 빠르다 같은 것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대다수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실전에 돌입했을 때 이전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는 수식 하나를 깔끔하게 압축을 해서 적을 수 있게 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직접 미리 함수 정의 적어두고 나중에 함수 호출식 계산하는 것도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문장들을 맨 땅에 엔터 해서 적는 것보다 함수 정의 하나 도입해서 걷다가 들여쓰기해서 넣어두기만 해도 2배 빨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40% 가까운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걔도 결국은 이런 거예요. 문장 여러 개를 실행하지 말고 함수 수식을 하나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수식 하나의 파워가 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문장 여러 개의 실행과 동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랑 동등한 얘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이제 수학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보라색 이름들 여러분 살짝 구경해 보셔야 되고 등등을 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강렬한 프로그램을 더 빠르게 동작하도록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복잡한 수식 적어가면서 완성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그것까지 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뭐 다음 단계에서 뭐 자료 구조라든가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과목들 들어가시면 이제 이전보다 좀 더 복잡한 뭔가를 다루는 좀 더 추가적인 기법들을 구경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그때의 여흥으로 남겨두고 아무튼 그런 복잡한 수식을 좀 더 편하게 적을 수 있게 다양한 수단들을 마련해 놓은 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대비됐을 때 파이썬의 장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 함수 얘기가 지금 강력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 코드를 깎으면 깎을수록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맛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까지 하면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요 수식뿐만 아니라 문장들 실행 흐름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형식 관점에서도 여러분이 추가로 고민해야 되는 또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실행 흐름, 뭔가 복잡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순차를 가운데다 두고 중간중간 분기 반복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까지 프로그램 작성했는데 나중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등등과 같은 이전과는 다른 시나리오들을 다양하게 마주하실 수 있을 거고 우리 후반부에 다룰 GUI 프로그램 나만의 게임 만들 때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이 구경해 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 문장 실행해야 돼. 이 수식 계산해야 돼.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가면서 뭔가 복잡한 실행 흐름 안에서 짜잘짜잘한 코드를 그때그때 적절한 타이밍에 실행해 가면서 적절한 값을 적절한 자리에 담았다 꺼냈다 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내 캐릭터를 점프를 시킨다라든가 새가 날아다니다가 장애물에 부딪힐 때까지 계속 주행을 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다가오는 장애물을 피한다든가와 같은 연출을 성공적으로 해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들에 대한 복습을 하는 게 이번 마지막 컨텐츠고 그래서 빨리 끝내서 그나마 지금 지도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도 구경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답안지 추가로 확인할 친구들 확인하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자 이거는 여러분 모니터에도 같이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세로로 긴 겁니다. 여러분 인수해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1학기는 여기까지가 시험 봄입니다. 우리 추석이 9월에 껴있다라는 걸 감사하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들을 다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읽는 법 한번 봅시다. 삼각형으로 묶어둔 친구들 예를 들면 칸이랑 값이랑 형식은 파이썬에서 항상 같이 다닙니다. 어떤 칸 안에는 여기에 int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이 담겨 있습니다. str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 5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글자는 HELLO입니다와 같이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 다음에 그 붙어 다니는 애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요 데이터 한가운데 있는 이 친구들 중에서는 뭐 당연하다는 듯이 값이 제일 중요해요. 3이냐 5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도 지금 세모로 묶어둔 애들은 한 통속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름도 지금 봐봐요. 이름은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름 사전에는 어떤 이름에 대한 ID 값이 등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3주차에서 실제로 가운데 딱 그려놨던 거죠. 수식 계산의 대상이고 연산자는 커다란 수식 적을 수 있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 어떤 문장은 내용물로 문장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복합적인 문장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해놨고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데이터랑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데이터 쪽은 지금 주황색으로 칠해놨고 코드 쪽은 파란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 수식이랑 이름은 그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을 잇기 위한 연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분이 더하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래도 약간 성향이 있기는 해요. 수식 같은 경우는 이 둘 중에는 코드 쪽이랑 좀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친구입니다. 왜냐? 특히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덧셈식을 적어놨다 하더라도 걔가 함수 출식의 형태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덧셈이라는 작업을 수행하는 거를 애들을 호출하는 걸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제 이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봐봐요. 넘버라는 이름 뭐 그 2교시 문제 풀 때도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이름들을 도입해서 걷다가 데이터를 담았다가 꺼내 쓰는 용도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더하기 부분에 해당하는 새로운 수식을 적을 때랑 새로운 이름을 적을 때 각각 코드를 좀 더 복잡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내지는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수식을 예쁘게 깎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들을 많이 다뤄야 된다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이름들을 각각의 적절한 이름 사전에 등재하게끔 할당문들을 적어가면서 아무튼 간에 이름들을 도입을 할 겁니다. 각각의 이름들에는 무조건적으로 ID 값이 하나씩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ID 값을 따라가면 메모리 위에 있는 칸을 방문할 수 있고 거기에는 무조건 무슨 형식 무슨 값이 하나씩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그런 느낌으로 선들을 그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동그라미로 돼 있는 친구 네모로 돼 있는 친구 이렇게 도형으로 구분된 것들을 보시면 지금 네모로 돼 있는 친구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메모리 위에 3 같은 게 적혀 있고 HELLO 같은 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위에 몇 번지부터 얼마만큼은 인트 한 칸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헬로 5글자짜리 STR 한 칸이다와 같이 우리가 뭔가 물리적으로 전기적으로도 물리적이라고 친다면 물리적으로 뭔가 그 실체를 납득할 수 있는 뭔가를 이따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몇몇은 이제 메모리 위에 있고 몇몇은 여러분의 인터랙티브, 여러분의 .py 파일에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어놓은 뭔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 동그라미로 지금 그려놓은 애들은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개념적인 추상적인 거라 말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저 형식이라는 거는 그게 실체가 뭐냐 id int 하면은 그래 메모리 위에 형식 값 하나가 있다라는 것까진 그래 납득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id int 했을 때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메모리 방문하면 거기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 같은 것들은 아직은 우리가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그냥 int면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도까지만 지금 짚어놓고 넘어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같은 경우는 일단 파이썬에서 변수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파이썬에서 변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실질적인 뭔가가 아닙니다. 이름 사전 위에 한 줄 정도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 사전도 지금은 일단 동그라미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과 같은 것들도 일단은 개념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등등입니다. 계산도 비슷한 느낌이고 실행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요 지금 빨강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적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은 절대로 값이라는 걸 직접 적을 수가 없어요. 그 값은 메모리 위에 있지 .py 파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름 사전도 우리가 직접 손으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키보드 쳐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반면 이제 수식, 연산자, 그 다음에 문장 내지는 뭐 와일문 내용물 문장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쳐야지만 하는 친구들이에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 대신 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애매한 게 이제 이름 같은 경우는 이 이름을 지금 동그라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이름은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친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이름을 적는다라는 거 이름을 수식으로 써 적는 걸로 그냥 퉁쳐야 되는 것이냐가 조금 물음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은 그냥 내가 적는 것이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적을 수 있는 여러 이름들 중에 지금은 result 1을 해야 돼. 지금은 예를 들면 뭐 해볼까요? 넘버즈의 0번째 칸을 해야 돼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키보드를 쳐서 반영하는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각 선을 그어놨고 굵은 선은 일단은 일종의 간선 같은 느낌입니다. 중요한 연결이에요. 그래서 이 수식을 가운데다 두고 다른 애들이 연결돼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지도는 지금 파이썬 기준입니다. C 동네에서는 지도를 완전히 다르게 그려야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때쯤 가면은 이제 그냥 이런 지도를 그리기에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레퍼런스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표준 문서라든가 영어로 적혀 있는 거 구경을 해보시는 게 좀 더 깔끔하게 납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전반부에서 7개 사과를 다 먹은 것들을 풀어내면 이 정도까지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컴퓨터에 실제로 꽂혀 있기는 한 메모리라는 게 정확히 뭐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모듈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파일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는 지금은 여기는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차라리 편할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운영체제라든가 그런 과목들을 들을 기회가 있다라면 거기서 이제 실체를 파악하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첫 번째 페이지고 이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우리 수업에서 나왔던 갖가지 얘기들을 지금 여기저기에 배치를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1학기에는 5월 달에 이거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인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구경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모니터로 확대해서 볼 수 있잖아요. 구경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다뤘던 엄청 다양한 친구들이 적절한 위치에 잘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행스러운 점은 제가 이게 파이썬 3.9, 3.8 시전에 작성한 지도인데
아직까지 이걸 재탕을 해서 월급을 버는데 쓸 수 있을 정도로 약 7년 정도를 동등한 지도를 갖고 설명해도 현재 버전 파이썬 3.14 버전에 대한 설명으로서 큰 모순 없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만큼 파이썬 동네는 이게 되게 일종의 전통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다. 기본적인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 같은 느낌으로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중간 수정을 하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 뭐 일단은 한번 구경해 보시고 대충 눈에 들어오는 내용, 그렇지 않은 내용이 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지금 등장했던 친구들은 전부 다 우리 수업의 어딘가에서는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들어온다 하면은 걔랑 관련 있는 수업 자료 한 번 더 구경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유튜브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그렇게 우리 그 조삼모사 아침에 사과 7개 먹는 거를 마무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그거를 조금 지금 시점에 살짝 여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기말 시즌 아니니까 지금 살짝 집에서 챙겨보고 필요하다라면 우리 수업용 톡방이나 700명 톡방에 물어봐 가면서 질문하시면 여러분이 나만의 게임을 만들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총합적으로 내가 고려해 가면서 내가 나중에 .py 파일 다시 한번 열어서 구경해 봤을 때 이런 대단한 조합을 내가 어떻게 구성했었지? 와 같은 감탄을 느끼실 수 있을 만큼 깔끔하게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게 가능할 테니까 지금 우리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점에 한 번 더 챙겨보고 가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드디어 우리 전반부 컨텐츠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화요일 같은 경우는 C 수업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거기는 기말을 봐요. 우리랑 다르게 게임 같은 거 만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말을 보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 정도를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달리 생각하면 나 지금 이번에 비주얼 프로그래밍 듣고 다음 학기 내년에 이제 그 프로그래밍 5글자짜리 수업을 듣는다 라면은 요거 그대로 들고 간 다음에 C를 구경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납득하기가 쉬울 거예요. 깔끔하게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C가 먼저 나오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대충 이 지도 자체 어떤 일종의 판세는 여러분이 파이썬 동네를 쓰든 C 동네를 쓰든 자바 동네를 쓰든 아니면 뭐 그런 웹 환경이라든가 안드로이드 핸드폰 환경이라든가에 돌입을 하시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지금 한 번만 인생에 한 번만 요거를 한번 전체 판세를 한 번만 읽어보시면 분명히 오랫도록 써먹을 만한 구도를 완성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일단 이걸 한 번만 머릿속에 그려둔 다음에 나중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뭐 양자 컴퓨터 그런 거 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도 위에다가 걔네들을 살짝 여러분이 직접 포지셔닝을 해보는 거예요. 분류해서 담아둔 다음에 다음 지식들을 얹어가지고 여러분이 탑을 쌓는다라면 그럭저럭 쉽게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지식의 탑을 건축물을 완성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 놓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물어봐 주시고 지금 26분이잖아요. 제가 한 15분 정도 일찍 끝내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 정도 해두고